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과정 속에 대한적십자회 활동은 끊임없이 공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대한적십자회의 인도주의 활동이나 독립운동에 관해서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박환이라고 하고요. 주로 만주라든가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항일 독립운동사를 이제 전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이제 올 3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든 그 성립이라든가 또는 활동, 그리고 또 여러 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어떤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포괄해서 독립운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전체상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념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는 이제 뭐 이렇게 문헌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많이 이렇게 좀 제작을 해서 많은 뭐 시청각적으로도 그 임시정부를 알리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념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대한적십자회에 관련된 곳도 있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활동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학계라든가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내용들을 이 새롭게 만들어진 기념관에서는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동안 뭐 간호사 양성이라든가 또는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인도주의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러한 그 대한적십자사의 그러한 활동을 새롭게 이렇게 또 담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장면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한 교수님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출간하셨잖아요. 네, 예, 그 예. 중에서 제가 또 이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네. 사실 상당히 두꺼운데 그래도 저는 조금 재밌게 봤던 게 그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느낌이 새로웠었거든요. 네.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이렇게 이제 그 연구하다 보니까 대한적십자회가 이 독립운동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좀 제가 새롭게 좀 알게 됐고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많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또 일반 국민들한테도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특별히는 이제 이 대한적십자회에서 그 3.1운동과 관련해서 영어로 이렇게 그 사진첩을 또 낸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도 여쭤보고 네, 그래서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진들을 또 최초로 이렇게 좀 발견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제 그 독립운동가 대한적십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해서 책 내용 속에 일반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특별히 또 그 사진 자료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넣습니다. 이게 대한적십자회에서 이제 당시에 이 사진첩을 발행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3.1운동과 관련해서 이 사진은 주로 스코필드 박사라든가 이 외국인들이 주로 사진기를 갖고 찍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일반인들은 뭐 사진기가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스코필드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이제 상해 쪽에 보냈습니다. 상해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임시정부와 협조를 해서 임시정부 산하 기구였던 대한적십자가 사진첩을 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런 일반적 교과서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전시되어 있는 모든 그 사진은 바로 적십자회에서 1919년 그 3.1운동을 사진을 담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대한적십자 쪽에서는
이 사진첩의 설명을 사진과 더불어서 영어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파견됐던 미국이나 카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어로 된 사진첩을 발간해서 보급함으로써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협조를 받기 위한 적십자사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홍보 노력, 선전 노력, 이런 것들이 사진첩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근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교수님 논문에서요. 네. 이 영문 사진첩이 러시아 일대에서 다량 압수되는 바 있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네. 이 사진첩이 이제 전 세계에 보급이 됐거든요. 네. 보급이 됐는데 일본 쪽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 보급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외무성의 그 기록을 보면 총영사관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첩보 보고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간행된 더 코리안 인디펜던스 무브먼트라는 사진첩이 블라디보스톡에 전해졌고 이것을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공유하면서 동포들에게 배포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첩을 그 총영사관에서 압수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 쪽에도 이 사진첩이 배포됐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진첩은 저희가 적십자회가 그 당시에 멕시코라든가 쿠바라든가 네. 전 세계적으로 적십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해에서 만들어진 대한적십자 쪽에서는 이 사진첩을 전 세계에 보급을 했고 그러한 사진첩들도 프랑스에서도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이 사진첩이 아마 발굴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일본에서도 이것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본 쪽에서도 소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제가 이런 것들을 검열을 해서 절대로 우리 동포라든가 외국에 이것이 이제 배포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압수 물품 속에 아마 보관돼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쪽에 관련해서도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책이나 영화, 뮤지컬 등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정근 씨도 관련된 활동을 많이 이후에 했더라고요. 라는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에 비해서 안중근 의사만 많이 지금까지는 좀 더 부각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네, 안중근 의사의 동생에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는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동생도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적십자와 관련해서 안정근 지사가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근 같은 경우는 그 대한적십자의 그 회장 대리 네. 또는 뭐 부회장 역할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상하이에서 대한적십자 활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방 후에 또 중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고국으로 또 귀환하는데 큰 활동, 인도주의 활동을 했던 분이 또 안정근 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안정근 의사가 더 또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은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그 평화 사상을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안정근 의사의 그 평화 정신, 보편적 가치, 이것을 계승 발전한 사람이 바로 동생 안정근이고, 특히 인도주의와 관련된 이러한 적십자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독립운동 연구가시니까 네. 제가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작년이죠. 2021년 제 102주년 대통령 기념사에서요. 네. 1920년 대한적십자의 간호사 양성 활동과 인도주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중 있게 소개가 됐어요.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8.15 공식 기념일 선언서에서 연설에서 적십자를 의미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는 저희가 주로 이제 인도주의 활동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속에서 적십자가 독립운동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는 독립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수많은 독립군들을 또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간호사 양성소를 만들었었다. 라는 그러한 그 말씀은 대한 적십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적십자의 그 활동을 이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또 인정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적십자의 그 활동, 특히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또 알게 됐다는, 또 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연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치일에 탄생한 대한적십자회, 이건 또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한적십자가 이제 처음 사실은 이제 그 만들어진 거는 이제 구한 말에 1905년에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어, 국내에는 이제 일본 적십자사 조선지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대한적십자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19년 7월 1일 날 사실은 적십자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적십자 활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내무부로부터 공식 인가, 네. 공식 인가는 이제 그 8월 29일 날 공식 인가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날짜의 선택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시고요. 8월 29일이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이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이날을 기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력의 그런 어떤 강한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바로 그날 대한적십자를 공식 인가하면서 대한적십자가 인도주의 활동과 더불어서 강한 애국의 어떤 그 독립 정신을 유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임시정부의 강한 뜻이 그 함축적으로 함축된 8월 날이 아닌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작년에 인도주의 학술회의 하신 걸 또 제가 봤습니다. 그때도 대한적십자사의 독립운동, 인도주의 활동과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발표하셨거든요. 앞으로도 관련해서 많이 연구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대한적십자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적십자 쪽에 여러 가지 후원과 지원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의 또 관심도 있어서 적십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 단계다, 개척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그 적십자의 어떤 독립운동, 간호사 양성 이런 쪽으로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 지금 조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십자의 기본 취지는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십자의 그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독립운동과 인도주의 활동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는 이제 그 뭐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서 국내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적십자가 통일지향적인 그 관점에서 북한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도주의적 교류 이런 것과 관련된 많은 또 그동안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이산가족 그 만남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북한과 상호 간에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는, 또 통일의 창구를 틀 수 있는, 또 적십자만의 또 장점이 인도주의니까 남과 북 북한남의 상호 협조를 통해서 적십자가 보다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좀 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적십자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한국 전쟁 때도 외국의 많은 적십자로부터 도움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전쟁 또는 뭐 기아와 관련해서 좀 더 그 적십자에 대한 연구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해서도 좀 더 폭넓은 그런 연구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인도주의란 그럼 뭘까요? 인도주의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 그 따뜻한 손길을 그 내미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인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많은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그 나라의 군대에 소속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군부대 산하에 군대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도주의는 이제 국경 초월하는 기본 정신에 보다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전세적인 국제 정세로 볼 때도 이제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와 관련해서 시대 정신으로 좀 더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거나 책에 관해서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거나 그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적십자 같은 경우가 그 식민지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특히 그 인도주의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광 교수님과 함께 독립운동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